발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가기 전에 이제 하는 윈터 세미나에서 어, 이제 퀀텀워크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는 거기에서 그 약간 주요 자료는 몇 가지 이제 따왔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거를 좀 열심히 좀 축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움직인 컴퓨터가 지금 과열이 돼서 그런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해밀토니안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을 통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놓고 이제 for beginners 이렇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첫 번째로 해밀토니안이 뭔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밀토니안 중 하나인 아이싱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싱 모델에 기반을 해서 제가 약간 퀀텀워크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양자 컴퓨팅 회로로 이제 대응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질문은 해밀토니안이 뭔가요? 입니다.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고전 역학에서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던 뉴턴 역학,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사용하던 뉴턴 역학의 이제 저희 이제 물리학과에서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반 역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해석 역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거기서 이제 라그랑지 역학 그리고 해밀턴 역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을 이제 넘어가는데 그 중간 다리가 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은 해밀턴 역학입니다. 해밀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서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어떤 물리량의 시간 변화량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물리량 A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의 이제 시간 미분 dDt는 그것의 그 물리량 A와 해밀토니안의 포아송 브라켓 관계로 이제 주어진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뭐 Q 다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어떤 물리량 A라던가 어떤 역시 물리량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은 이제 오퍼레이터 H 햇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오퍼레이터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물리량이든 간에 그것의 시간 미분을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자화, 즉 이제 복소 공간 또는 이제 헬베이트 공간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붙게 되는 i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또 추가로 붙게 되는 상수인 h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돼서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거는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이제 라그랑지안의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이제 처음에 정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밀토니안이란 양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운동량 그리고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콜디네이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운동량과 위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르상드르 변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제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처음에 정의를 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양이 이제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는 정확히 에너지와 같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고전 역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리량의 시간 변화는 그 물리량의 해밀토니안이면서
그 물리량의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표현하는 스페이스, 즉 이제 모멘텀과 모멘텀 P 그리고 제너럴라이ズ코디네이트 또는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Q로 이제 표현되는 페이지 스페이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개념들만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모든 물리량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게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P를 넣어보거나 Q를 넣어보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포아송 브라켓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즉 이제 위상 공간 상에서의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시간 변화 역시 이 해밀토니안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스페이스 여기 가로축이 이제 x 이제 세로축이 어떤 이제 p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해밀토니안이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셔도 이제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밀토니안이 뭔지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얘기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앞부분을 이제 휘리릭 남겼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에서 하는 일들, 양자역학이 이제 그 고전역학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상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멘텀이랑 그 다음에 위치 x 또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q로 표현되는 위상 공간을 이제 힐베르트 공간상으로 옮깁니다. 즉 이제 어떤 입자의 상태를 그냥 이제 그 입자의 위치와 그 입자의 운동량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자를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무한 차원의 어, 복소 공간 상에 있는 벡터로 이거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이 힐베르트 공간 상에 있는 이 상태 함수 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실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적절한 컨스테인트, 적절한 이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한 조건 상에서는 이제 적당히 이제 2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몇 차원, n 차원 이렇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한 벡터로도 사실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요하게 많이 느끼시는 포인트는 이제 위상 공간은 이제 실수 공간이라고 한다면 히베르트 공간이 허수까지 이제 포함되는 복소 공간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것은 이제 물리량.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위상 공간 물리량에 들어가는 어떤 위치라던가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구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어떤 입자의 상태가 존재하는 히베르트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량들을 만들어내는 연산자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위치라던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리량인지 또는 이제 그냥 위상 공간상의 어떤 베이시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제대로 정의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양자역학으로 오게 되면은 물리량에 해당하는 모멘텀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도 각각 어떤 하나의 연산자에 해당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물리량을 이제 이 힐베르트 공간상에 있는 그 어떤 입자를 연산자를 통해서 관측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물리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 관심 갖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이 수식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이런 방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이 수식을 가리켜서 해밀턴 이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해밀턴 이케이션이 이제 앞에서 위상 공간 상에서의 이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위상 공간 상에서의 이케이션을 양자역학에서 이제 힐베르트 공간 상의 이케이션으로 넘어오게 만든 것이 이제 슈레딩거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힐베르트 공간상에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상태 푸사이라고 하는 것에 해밀토니안을 이제 붙여서 이 해밀토니안이 이 어떤 힐베르트 공간상의 상태 함수 푸사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제 만들어낸다. 즉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dDt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 해밀토니안이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슈레딩거의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앞에서 이제 물리량에 대한 식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물리량의 시간 변화율은 이제 그 물리량과 해밀토니안의 포화성 괄호 관계로 주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방법에서는 이 물리량 자체가 물리량을 이제 계산하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사실 아래쪽이 이제 위쪽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이제 하이젠베르크식으로 이제 표현한 이 어떤 물리량 A를 이제 오퍼레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역시 해밀토니안 역시 오퍼레이터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오퍼레이터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밀토니안과의 포화성 괄호 관계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뿐입니다. 사실 해밀토니안은 아무튼 시간 변화다. 즉 이제 해밀토니안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어, 조금 더 이제 클래시컬하게 생각하는 그렇다고 이제 연관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에너지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밀토니안이 아까는 이제 에너지와 앞에서는 이제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이제 정의는 다르게 됐지만 결국은 에너지와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오퍼레이터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부르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얘가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즉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해밀토니안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그 고유값,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이제 그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는 스테이트라고 하면 할 때만 이제 그 해밀토니안을 그 상태에 적용을 했을 때 그 그 상태의 이제 에너지 밸류를 이제 가져오게 되도록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즉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연산자와 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인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된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아무튼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밀토니안이고 그 해밀토니안이 고전력학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에너지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밀토니안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미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 혹시라도 이렇게 가다가, 어,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또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끊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이 에너지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그리고 어, 여기서 해밀토니안을 이제 햇을 계속 붙여서 쓰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밀토니안에서 햇을 다 벗겨내서 이제부터는 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그냥 쓰더라도 얘가 연산자구나. 그래서 에너지하고 해밀토니안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것들만 이제 주의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무튼 제가 이제 막 시간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변화를 표현하는 해밀토니안이 대충 어떤 식으로 생기면은 그게 시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이제 해밀토니안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방금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릴 아이징 해밀토니안은 전혀 막 맨 처음에 배우는 주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이제 살짝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아이징 해밀토니안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얘가 양자 컴퓨팅에서 생각하는 0, 1로 표현하는 이제 큐비트로 표현되는 스테이트들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밀토니안이고 어,
뭐 그래도 나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싱 해밀토니안을 예시로 택했는데요. 아이싱 해밀토니안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 아이싱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자성체, 이제 페로마그넷의 이제 페로마그넷의 이제 스핀 상태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싱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렌츠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렌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도 교수로 이걸 만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이제 아이싱 모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이제 여기 각각의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입자들이 어떤 자성을 띠고 있어서 그 자성이 이제 뭐 위나 아래나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외부에서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가했을 때 이 자기장이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에서 가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했지만 조금만 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2차원 상에서 전부 이제 얘네들이 네모나게 이렇게 레티스 상에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위아래로 더 늘리게 되면은 이제 3차원 상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싱 모델에서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을 이제 어떤 식으로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얘기할 것은 이 아이싱 모델에서 각각의 입자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입자 하나를 딱 고른 다음에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 위거나 아래거나 두 가지 상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상태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느 하나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거나 정확하게 아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즉 이제 이것이 어떤 알파, 베타라고 해가지고 두 상태의 슈퍼포지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위거나 아래거나 하는 것이 약간 확률적으로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얘네가 가리키는 것이 약간 그 통계적으로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위나 아래가 아니라 조금 돌아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다만 이제 관측을 할 때는 이것이 중간 상태 이런 것 없이 정확하게 위거나 아래거나 즉 이제 스핀을 관측할 때는 정확하게 위 또는 아래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이 이제 관측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스핀 시그마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얘가 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결과물로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웃컴을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핀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핀 상태가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외부 자기장을 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해밀토니안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하나씩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보면은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외부 자기장을 따라간다. 각각의 이제 시그마 i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핀의 방향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뮤는 거기에서 다이폴 모멘텀 그리고 h가 이제 외부 자기장에 해당하는 텀이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이제 입자들에 작용하는 외부 자기장을 얘네가 이제 따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에 있는 여기서 IJ를 이제 그 이렇게 꺽쇠 가로로 묶어놨는데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애들을 일단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떤 하나의 스핀을 선택하면 그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이제 1차원이니까 정확하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스핀끼리 J라고 하는 세기로 결합을 해서 어떤 자석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석을 N극, S극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그
어떤 같은 방향으로 얘네가 정렬을 하려는 성질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놓아지면은 걔가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다이폴 모멘텀들은 외부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스핀과 상호작용해서 가까이 있는 스핀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네, 외부 자기장 항이 음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마이너스가 왜 붙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얘가 왜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사실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면서 얘가 안 사라졌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하나의 입자를 선택을 해서 얘한테 이제 텀 하나하나씩을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이 해밀토니안에서 얘를 이제 얘한테 이제 i를 맞춰 놓으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뮤는 적당히 이제 다이포 모멘텀이니까 상수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상수니까 1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100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면은 그럼 이제 시그마 i는 위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시그마 i를 얘한테 관측을 해보면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전체 항, 이 첫 번째 항에서 이 입자에 관련된 항은 정확하게 그 i번째 입자 항, 뮤, hi, 시그마 i 얘네들을 곱한 항만 이제 이 얘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항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숫자는 마이너스 뮤의 hi의 시그마가 됩니다. 즉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항도 계산을 해보면은 네,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안 넣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 첫 번째로 이제 주변과 결합하는 세기를 아까 이제 외부 자기장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그거랑 구분이 되게 10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얘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i번째 스피는 얘니까 얘의 스피는 1 그리고 얘보다 한 칸 앞에 있는 애 스피는 1 그리고 한 칸 뒤에 있는 애 스피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산하게 되는 것은 그 i번째 항과 관련된 앞에 것과 상호작용하는 텀, 그리고 뒤에 것과 상호작용하는 텀, 이거 두 가지가 이제 남게 돼서 이렇게 앞에 것과 상호작용하는 텀과 이제 뒤에 것과 상호작용하는 텀 두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J가 10이라고 다 해놨으니까 여기 10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10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텀으로 나타나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려고 하는 현상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 반대로 위방향과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을 때는 이게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얘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얘가 다른 방향으로 정렬돼 있을 때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앞에 것들을 이제 다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해밀토니안의 이제 각각의 텀들을 다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마이너스에 1, 100, 플러스 1 넣었고 그다음 이 뒷부분 계산할 때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플러스 1 앞에 것과 그리고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뒤에 것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전부 계산한 거를 이제 i번째 텀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더하면 10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00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밀토니안, 이 i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고전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안정적인가요?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여기다 사실 플러스 100을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여놨네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자기장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스핀 방향이 같으면 안정적이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다시피 뭐 주변에 있는 애랑 스핀 방향이 다르면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가 추가로 생기게 되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사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에너지가 높아져서 이제 불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100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위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을 가리켜야지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왜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야 되는지, 즉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사인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면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전체 자기장이 윗방향인데 플러스 100인데 반대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 왼쪽이랑 오른쪽 하고도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이제 마이너스 사인들이 서로 캔슬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캔슬되면서 전부 다 플러스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가장 불안정적인 상태 플러스 120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어 여기다 이제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시그마 i가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그것에 이제 IH 바 시그마 IH 바 DDT를 이제 H가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그 에너지 상태가 빠르게 변화를 하게 된다. 즉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큰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에너지가 낮으면은 어, 네, 에너지가 낮으면은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 즉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낮은 거니까 그만큼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환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싱 모델, 아이징 해밀토니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저희는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이징 해밀토니안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주변의 자기장과 같이 가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이렇게 상호작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모델 같아 보여도 사실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렇게 아이징 모델로 이렇게 변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 등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양자적으로 표현을 할 때 아이싱 해밀토니안을 이제 아이싱 해밀토니안으로 전부 이제 변환을 시켜서 그것에 대응하는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양자 회로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질문하신 거는 해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만약 이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해밀토니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양자 회로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져왔던 아이싱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싱 모델에서 각각의 파티클을 이제 푸사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걸 알파 업 그리고 베타 다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은 이걸 양자 컴퓨팅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쉽죠? 그냥 위 방향을 이제 제로로 놓고 아래 방향을 1로 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큐비트, 즉 이제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이 가능한 입자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아이식 모델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그냥 1대1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식 모델에다가 해밀토니안을 이제 한번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얘의 해밀토니안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그럼 양자 서킷으로 퀀텀 서킷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0, 1, 0, 0, 1, 0, 1, 0, 1, 1,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전부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밀토니안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게이트들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 게이트든지 뭐 하다마다 게이트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적 지금 이제 한 거는 랜덤하게 그냥 넣은 거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 해밀토니안을 표현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입자들의 상태를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싱 모델을 퀀텀 서킷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예시는 결국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던 컨티뉴어스 타임 퀀텀 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퀀텀 워크든지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든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그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 퀀텀 서킷으로 표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0, 1, 2, 3, 4, 5, 6, 7 총 8개의 노드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각각의 노드에 각각의 노드가 아니죠. 이제 전체 노드에서 이제 하나의 입자가 요 상에서 이제 랜덤하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큐비트 표현 000, 001, 010 같은 얘네들은 정확하게 그 입자가 000에 있다. 001에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싱 해밀토니안을 이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그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해밀토니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해밀토니안이 이걸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여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을 표현하면은 얘가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즉 이제 여기서 대응되는 거는 이런 관계인 거죠. 시그마 i, 즉 이제 000에 있는 애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있으려고 하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있으려고 하는 정도가 마이너스 2다. 그대로 이제 있으려고 하는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지금 사실 이제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붙는 게 좀 더 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제가 그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해가지고 이걸 어드저센시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했던 거에 대응을 정확하게 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는 이만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만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 라인을 이제 본다고 하신다면 이제 왼쪽 111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에서 왼쪽에 입자가 있었으면은 그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 위치로 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오른쪽 00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입자가 있었으면 그 위치에 있는 입자가 000이라고 하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즉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000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세로축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똑같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나 오른쪽에 있을 때 나가려고 하는 것들의 세기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000에 있던 게 001로 가려는 거, 그리고 000에 있던 게 111로 가려는 것,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숫자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어떤 상태 푸사이 000에 있는 애가 시간 dt만큼, 매우 짧은 시간만큼 흘렀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푸사이 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000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푸사이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IHDT, 즉 이제 매우 짧은 시간만큼 얘를 적용시켜 준 거를 여기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푸사이 제로에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고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000을 여기다 그냥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해밀토니안에 넣고 나면은 얘는 111, 001, 그러고 이제 000을 이제 이만큼 플러스를 이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빼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000에 있는 상태를 줄이고 000에 있는 상태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줄어들고, 그 다음에 111, 001로 가는 001이라고 한 상태가 매우 짧은 시간 dt만큼 이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된 이 해밀토니안이 생기면 이것을 이제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제 미분방정식 풀이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실 솔루션이 엄청 간단한 미분방정식인데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HT 그리고 psi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익스포넨셜을 붙이고 나서도 얘가 간단할 거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오산이신 게, 여기서 익스포넨셜을 붙이고 나면은 어, 준비를 해둘 걸 그랬네요. 이게 전부 다 그 지금 0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숫자들로 전부 다 이제 바뀌어요. 어, 나중에 이제 제가 가장 간단한 예시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시간에 따라서 전부 이제 전체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거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HT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 즉 이제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물론 이제 크기가 작으면 괜찮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8개뿐만 아니라 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도 계산을 하고 싶은 거고, 이 노드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이것을 클래시컬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퀀텀 컴퓨터는 사실 그 퀀텀 메카닉스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그 자체잖아요. 이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이는 과정인데요. 여기다 psi 제로, 즉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점을 000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00에서 네, 000에서 이제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거 마이너스 이만큼 이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111과 001로 이제 퍼져 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우 작은 시간 dt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이제 연속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HDT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폴리노미얼로 이제 전개를 한 거죠. 폴리노미얼로 이제 근사를 하면은 요거랑 요게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리알제브라를 이제
통해서 이거를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iht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기를 감마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아까 저희가 이제 표현했던 그 매트릭스는 이제 사실 어드저이센시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어드저이센시 매트릭스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밀토니안은 여기에다가 이제 호핑 레이트 감마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이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그래프로 돌아왔을 때 아까 나왔던 얘가 이제 어드저센시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은 여기다 그냥 감마를 붙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해밀토니안과 그다음 이 전체적으로 된 것을 실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방금까지 이제 그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즉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왼쪽, 오른쪽으로 반반씩 나눠져서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서킷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즉 이제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어떤 이제 끊어진 시간에 대해서 이 퀀텀 워크를 진행을 하는 서킷이죠. 그래서 이 서킷을 실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한 칸 오른쪽, 한 칸 왼쪽으로 가는 건데 서킷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것에 이제 하나마드 게이트를 가하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플러스 상태가 돼서 0이랑 1이 이제 동등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즉 이제 0이랑 1이 동등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이면은 앞으로 가고 1이면은 이게 그 앞에서 아이식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위 방향, 아래 방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0이면 앞으로 가고 1이면 뒤로 가라. 그래서 그것을 서킷으로 표현한 게 이런 식이 됩니다. 0이면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1이면 앞으로 가, 1이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0이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0이면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인 거죠. 뭐, 네, 어차피 이제 그 둘 다 2분의 1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게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여기 맨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0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도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면은 맨 앞에 거를 바꿔라. 즉 이제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 여기겠네요. 이제 011이라고 하는 상태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011에 있는 애를 011에 얘가 있으면 얘는 한 칸 앞으로 가라. 1로 가고요. 앞에 있는 걸 하나 바꾸니까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거를 하나 바꿨으니까 여기 뒤에 두 개는 11이었던 거는 00으로 돌려놔라. 11이었던 것을 여기서 이제 11이었던 것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시납 게이트를 한번 거칠 때 이제 얘가 바뀌겠죠. 0으로 바뀌고 뭐 지금 들고 있는 예시가 이런 거였죠. 1, 1, 0일 때 이거를 첫 번째 요 게이트를 거치면서 만약에 이제 50% 확률이겠죠. 정확히 이제 50% 확률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그 50%만큼의 이제 중첩 상태가 이제 1로 가고 그 다음에 0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될 테니까 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0으로 바뀌는 상태 즉 이제 한 칸 앞으로 가는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이제 마치고 나면 여기를 이제 다 돌리고 나면은 이렇게 되죠. 0이고 0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50%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다른 50%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50%는 이제 여기에서 되는 것과 확연히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변한 이 100이라고 하는 상태는 100이라고 하는 상태는 지금 이제 얘가 1 상태일 때, 앞에 얘가 1 상태일 때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1만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무 짓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직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얘는 아직 1, 1, 0이라고 하는 애와 지금 이제 0이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이제 1에 해당하는 애는 한 칸 앞으로 갔고, 반대네요. 0, 0, 1, 1. 이 코인에 만약에 1이면은 50%만큼 앞으로 한 칸 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011이었으니까 010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앞에가 이제 0, 그 다음이 11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0일 때만 이 시납 게이트를 가라는 얘기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두고,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0이지만 여기가 1이니까 얘도 이제 가만히 두게 되고, 그다음 여기 마지막은 위에가 이제 0 상태니까 여기다 낫 게이트를 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이제 여기 내용을 지우고 010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는 복잡하죠. 왜냐면은 이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줄은 이제 000에 있는 상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바로 다음 줄이 지금 이제 011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시 이제 000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 1, 0, 1 이렇게 돼 있는 이 첫 번째 줄이 000에 해당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 001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여기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이 큐빗 하나, 이 마지막 큐빗 하나만 가지고 서로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000과 001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요거 두 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얘하고 만약에 관련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112하고 000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큐빗이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모든 큐빗이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많이 붙어 있는 이런 게이트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줘야지 얘와 000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 나도 000에 있는 걸 001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 큐빗에만 이렇게 어떤 게이트를 가해서 이렇게 옮기는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뭐 중간에 이런 애들로 있을 거잖아요. 뭐 100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마지막 큐빗만 바뀌게 되면 100이 만약에 100이 있었어도 얘도 똑같이 이제 101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큐빗 하나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 상태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있는 상태, 즉 이제 여기에 거의 반은 이 큐빗 하나에 따라서 하나가 여기 반을 차지할 테니까 이 반을 전부 다 이제 바꿔버리는 오퍼레이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그냥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하나를 취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한 방식으로 111에서 돌아온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컨트롤 노드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네, 싱글 큐빅 게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점 때문에 컨티뉴어스 타임 퀀텀 워크를, 이거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예시예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말했던 요 그래프 상에서 어떤 회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전체에서 이제 시납 게이트를 통해서 어 얘네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i 델타 tg 이런 식으로 게이트,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RG 게이트죠. RG 게이트를 얘한테 이제 가해준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것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환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서 단점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는 방금 이제 제가 가장 굉장히 잘 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요거는 굉장히 그 조건이 좋잖아요. 서로 이제 시메트릭하고, 그리고 여기 해밀토니안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정렬이 돼 있다. 얼마 이제 1이 얼마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복잡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다이아고날 텀에 딱 붙어서 있는 거에다가 키키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돌아오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얘네가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사실 이제 퀀텀 컴퓨터로 표현하는 게 사실 가능하고, 그리고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이제 그 딱 정해진 그 양이 훨씬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프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제 서킷은 꽤나 길어지게 되고, 비교적 짧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로는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 일단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점이죠. 지금 여기서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컨트롤 노드가 이제 이렇게 3개, 2개, 1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데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노드 이렇게 붙이는데, 양자 컴퓨팅을 조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컨트롤 노드 하나를 추가하는 게 사실 엄청난 코스트예요. 시나 게이트 하나가 기본 게이트이지만 여기서 토폴리 게이트만 되더라도 이 토폴리 게이트를 표현하는데 시나 게이트가 총 6개가 들어가고요. 6개라고 하니까 적은 것도 같고 많은 것도 같지만 숫자로선 적은 게 맞고, 양자 컴퓨팅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나 게이트를 이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직은 많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트롤 노드가 3개가 되면은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죠.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서킷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컨트롤 노드가 많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그 아이식 모델을 본질에 다시 맞게 돌리는 방법을 제가 했었는데, 그거를 가기 전에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어, 이 스태거드 퀀텀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비틀거리는 퀀텀워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말은 안 넣어놨지만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트로터라이제이션, 이제 잘라가지고 이것을 오퍼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잘라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실 여기 전체에 있는 애들이 한 번에 왼쪽으로 가고 한 번에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도 얘네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로테이션을 가하는 방식으로 퀀텀웍을 표현을 했으면은, 스태거드 퀀텀웍에서 목표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0이 있는 것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한 번에 연산하지 말고 2번으로 나눠서 연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파란색을 먼저 할까요? 파란색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서 0에 있는 것을 1로 옮기고
2에 있는 것을 3으로 옮기고 4에 있는 것을 5로 옮기고 6에 있는 것을 7로 옮기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상황이 정말로 간단해집니다. 만약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네는 사실 000이고 001 그리고 00 010 011 100 101 그러니까 110 111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얘랑 얘를 서로 교환하자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큐빗만 교환을 하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큐빗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반이잖아요. 이 딱 반을 한 번에 그냥 마지막에 있는 큐빗만 서로 바꿔주는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그 디스크리트하게 간다면 그냥 낫 게이트 한 번으로 이것이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낫 게이트만 한 번 가해주면 된다. 그 다음으로 수행하는 일은 아이고 빨간색을 이제 이거 얘네들을 전부 다 했으면은 이제 빨간색을 수행을 합니다. 즉 이제 0에 있는 것과 7에 있는 것을 교환하고 2에 있는 것과 1에 있는 것을 교환하고 얘네들을 이제 각자 이렇게 순서를 각자 이제 한 칸씩 내려주는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행되는 일은 이런 식이겠죠. 그냥 모든 자리의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모든 자리의 숫자 아닌가? 아예 시납 게이트가 몇 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디스크리트하게는 관심을 많이 두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0과 1, 2와 3 이런 식으로 교환했던 것처럼 이렇게 0과 7, 그리고 5와 6, 3과 4, 1과 2 이렇게만 교환하는 것은 아까 이제 했던 거에 비해서 상황이 이제 훨씬 나아지는 거고 그다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어쩌면 이제 싱글 큐빅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납 게이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000부터 001까지 00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테이트를 3개의 큐빗을 이용해서 이 전체 8개의 상태를 표현을 했다면은 어, 이것이 사실 이제 더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스태거드 퀀텀 워크로 얘네들을 자르고 나서도 이 모션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마저도 이제 더 줄여서 정말 이제 복잡한 애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킷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까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죠. 수합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3개의 큐빗으로 표현하지 말고 총 8개의 큐빗으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큐빗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1을 넣어주고 나머지를 이제 0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합을 하면은 즉 이제 수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런 얘기잖아요. 이 수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앞에 있던 이 1이라고 한 상태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애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준다거나 하고 한 이제 수합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합 오퍼레이션을 전부 하지 말고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반만 한다거나 루트 수합만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n 루트 수합을 하면은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도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퀀텀 워크는 이제 수합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루트 수합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그걸 짧은 시간으로 쪼개는 것은 n을 점점 많이 쪼개서 예를 들어서 루트 수합만큼을 루트 수합을 하는 뭐 시간이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제 2분의 파이 시간만큼 얘를 하는데 이거를 한 열심히 더 쪼개서 한 10분의 파이만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이제 수합 이 10분의 파이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수합을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루트 수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냐? n루트 수합을
여기를 이제 n루트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씌워 보시면은 매트릭스 이제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매트릭스 파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여기에 해당하는 상태는 각각 이제 00, 01, 10, 11이니까 즉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00이랑 11에 있는 애들은 딱히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1이 이 전체에서 딱 하나만 존재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하나만 있는 1을 10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것만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즉 이제 이 부분만 정확하게 n루트 수합에서는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제타 n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제타 n 그리고 이 제타 n은 마이너스 1의 n분의 1승 복소 공간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의 n분의 1승이니까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3분의 1승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제타 3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타를 구하고 그 제타에 의해서 이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지가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표현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한 번에 이 수압 게이트를 하는 것을 이제 n이 2일 때, 즉 루트 수압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그 서킷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시납 게이트 3개와 유니터리가 이제 x, y, z 방향으로 각각 회전하고 시납 게이트를 가고 회전하고 시납 게이트를 가고 회전하고 시납 게이트를 가는 식으로 이제 디컴포즈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이제 n루트 수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타엔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킷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납 게이트가 3개면은 이제 뭐 엄청 적은 양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컨트롤 로드가 정확하게 이제 하나짜리인 시납 게이트만 정확하게 사용을 한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겠죠. 만약에 이제 얘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얘네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시납 게이트 숫자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어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그 서킷에다가 컨트롤 로드를 놓지 않고 그냥 서로 이제 두 개 사이에서의 교환 관계만으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런 표현의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총 8개짜리 이제 8개짜리 사이에서의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로그로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3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8개를 이제 생으로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해밀토니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낭비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당연히 이제 로그만큼의 내용만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즉 이제 큐빗을 많이 써서 그래서 서킷 뎁스를 줄인 방법인 거죠. 만약에 엄청 앞으로 이제 많이 흘러서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런 방법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실제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고민한 결과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서 제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노트북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제 n루트 수합이라고 하는 게이트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 게이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예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이제 총 5개의 포인트를 두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없이 반대로 돌아오는 게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없이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입자를 놓고 얘네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컴퓨테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실제로 구현한 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돌아가려나요? 네, 이렇게 IBM Q에서 이걸 만들어 놨고 이제
리니어 서킷, 스태거드 리니어 서킷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엔노트 수학이라고 하는 애를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만들고 이 오퍼레이터로 만든 것을 이제 유니터리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넣어놨고요. 여기에 네 이거를 이렇게 줄여 놓으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 함수 그 서킷을 어떻게 만들지를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서킷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현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n을 너무 크게 설정했네요. 잠시 이거를 인터럽트 하고 이 n이 이제 지금 우리가 몇 번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1로 설정해 보면은 이제 훨씬 쉽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5개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반반씩 나누게 되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 여기 색깔 여기 색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렇게 두 번의 과정으로 얘네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t를 0.35라고 했으니까 0.35초만큼만 1초만큼 하지 않고 0.35초만큼만 옮기고 반대로 0.35초만큼만 옮기고 이거를 이제 한 번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뭐야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당연히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것의 이제 정확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계속 늘려요. 그러면은 이제 n이 늘어났으니까 한 번에 수행한 오퍼레이션의 크기는 엄청 작아지게 될 거고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층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진짜 트로터라이제이션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다시 이제 레이어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엔루트 수합을 순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스테워드 퀀텀 워크에 해당하는 거고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트로터라이제이션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을 뭐 적당히 지금 한 것처럼 10개 정도로만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에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요. 0.35초가 제 기억으로 아마 얘가 1초인가 0.5초인가 정도 이제 돌리면은 그러면은 얘가 거의 이제 반반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돼서 0.35초 정도 하면은 이제 뭐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또는 이제 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네요. 반이 이렇게 나눠져서 가운데 있던 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 한 칸 더 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10개면 이제 꽤 많은 거예요. 10개 정도나 되는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구현을 했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제 T를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보면은 얘네가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 5초 정도 하고 그리고 뭐 5초 정도 가고 나면은 이제 중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그러고 이게 거의 1초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맨 바깥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퀀텀 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점이 있어요. 퀀텀 워크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났을 때 클래시컬한 랜덤 워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돼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반면에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오는 애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게 페이즈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 페이즈 때문에 상쇄가 발생하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요. 이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시간이 클래시컬 랜덤워크에 비해서 훨씬 이제 짧고 훨씬 이제 빠르게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방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썰킷을 엠베트 수학 게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을 놓고 그다음에
5개 정도의 서킷을 가지고 놨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건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 구조를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퀀텀웍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스태거드 퀀텀웍으로 바꾸면서 여기 해밀토니안이 이제 서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써놨고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달라지면 얘네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이제 가능한 서킷 길이 내에서 이걸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거를 결국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0000부터 이렇게 총 9개, 즉 9개 노드가 있으니까 이 9개 노드를 9개 큐빗으로 각각 전부 다 대응시켜서 이렇게 수합 했던 게 그대로 다 있네요. 네, 엔노트 수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1이 굉장히 많고 중간에 1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어떤 딱 요런 애들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0이고 1이 하나만 있는 애들. 전부 다 0이고 1이 하나만 있는 애들. 또 만약에 여기다 어떤 마이너스 2에다가 1 이런 식으로 연결된 애가 있다면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0이 엄청 많고 중간에 1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상호작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그 해밀토니안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기는 쉬운 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하면은 뭐 대칭성을 이용하든지 여기서는 굉장히 대칭성이 잘 이용된 케이스죠. 대칭성을 이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것을 어, 굉장히 멋지게 짧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서 그 양자적으로 어떤 해밀토니안이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레퍼런스를 넣어놨고 그리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11시 50분.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다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한 12시까지만 방 열어놨다가 닫을게요. 저희 그냥 잡담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도 괜찮으니까.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쪽 내용, 네,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를 해뒀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저희 그 SCC 유튜브에 일단 게시를 한 다음에 네, SCC 유튜브에 게시를 한 다음에 저희 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그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번 키스켓 해커톤 코리아 2022년 키스켓 해커톤 코리아 플레이리스트가 이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링크가 생성이 되면은 저희 전체 채팅에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